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수능 국어 공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질문을 잘못하면 답은 없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국어에 대한 상식이 있다. 근데 상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의 지동설로 얘기했습니다. 천동설이 1000년 이상이 갔는데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지동설로 설명이 되니까 결국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천동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천동설이 설명 못 하던 걸 지동설이 한 거죠. 그래서 지동설이 선택된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때로는 무엇이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린 거죠. 이게 이제 수능, 이제 국어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예를 들어 다른 예로 좀 들어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땡땡이다. 이걸 물어보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 땡땡, 여기에 들어갈 말은 대부분 다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근데 제가 손자병법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이런 말 없어요. 백전불태예요. 얘가 맞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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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상식은 지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배경지식이란 상식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좋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도 1등급이 안 나오고 책을 안 읽어도 1등급이 나오면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 다시 말해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건 읽기 능력과 관련한 것 측면에서 뭐 문해력 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해서 독해 능력이란 말을 떠올리고, 문해력 했었을 때 이해해야죠, 해석해야죠, 독해 능력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책 많이 읽어야죠, 배경지식 많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해력에서의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니까요. 수용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기출 분석이란 말에 대한 상식도 언급했었죠.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쓰고 기출문제 풀이라는데 나디콜이다 같지 않다. 분석하고 풀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또 독서 비문학에 대한 상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면서 언급한 게 많다는 의미를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많다, 뭐 많은 책을 읽었다, 많은 문제집을 풀었다 이렇게보다 한 권을 보더라도 여러 번 볼 줄 아는 걸 많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두고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대로 두자. 다시,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두고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대로 두자. 질문을 잘못하면 답은 없다. 질문을 잘못하면 답은 없다. 자, 우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죠. 방금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상식이 지식이 아닌데 그 상식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년의 세월을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3등급, 5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등급, 1등급 받고, 어떤 사람은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을 받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익숙한 것 결별이 필요하다. 관성을 극복하려면 힘이 더 필요하다. 이건 뭐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미디어나 이런 기기에 되게 미련하기 때문에 잘 할 줄 모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이 매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뭐 해보자. 뭐 이렇게 나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지만 좀 그걸 좀 넘어서 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힘에 한번 빗대 볼게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힘을 받아서. 그리고 힘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갈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동하는 어떤 물체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면, 자, 운동을 시작했었을 때의 힘, 운동 진행 중일 때의 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의 힘,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은 힘, 더 큰 힘을 갖는 건 뭘까요? F3이죠. 왜냐면 운동 시작했을 때의 힘, 그 관성이 작용하는 힘, 그걸 다 극복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거기 때문에 F3이 가장 많은 힘이 들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이런 물리 법칙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국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전제를 두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그런 질문이랄까요. 뭐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봐야죠. 문제 선택지 보고 질문 보는 거죠. 뭐 취향일 수 있죠. 제가 볼 땐 취향에 가까워요. 아니 문제야 적절한 거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 둘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선택지야 당연히 질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겠지. 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다음 독서 한 지문은 7, 8분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나 25분 안에 해결해야겠죠. 선택 과목, 언어, 매체, 화법, 작문 뭐 10분, 12분 안에 끊어야 하잖아요. 이러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70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한 재수생이 있었어요.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하든 쉽다고 하든 이 사람은 시간 안에 답은 체크했어요. 근데 점수는 50점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정답률을 생각해야죠.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고 정답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걸 반복하고 숙달 훈련을 하면서 처리하는 지문을 늘려가야 점수가 오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젠가 한번 6월 평가원 전에 찾아와서 60점을 넘기고 70점 가까운 점수대였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할 게 좀 있긴 하겠는데요. 더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 자랑하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자랑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내내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다 50점대 60점 넘긴 건 처음이라는 거죠. 저도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문학은 보기 문제부터 푸는 거잖아요. 문학은 보기부터 풀고 나머지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아마 이것은 이제 지문의 길이도 길고 하는 시간과 이제 관련된 질문이죠. 근데 독서는 보기부터 푸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또 문학은 작품과 해설을 외워두는 게 좋겠죠. 아니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수능에 등장할 문학의 텍스트 후보가 되는 게 교육과정 내에서 거창하게 말했을 때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A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을 때 몇 페이지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작품과 해설을 외우는 게 좋겠죠? 다 전제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편하려고 시간 좀 절약하려고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공감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볼까요? 현재 EBS 연계는 50%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감도가 높다고 하다가도 근데 낯선 텍스트랑 엮이면 이게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화학적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체감률이 좀 더 독서보다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낯선 텍스트랑 엮이면 이 화학적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낼 줄 모르면 언제든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읽어낼 줄을 알아야 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무엘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예컨대 문학이든 독서든 두 지문을 버렸어도 1등급은 나온 것 같아요.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독서는 문학보다 어렵다. 독서는 항상 문학보다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두자.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두자. 독서가 어려울 수 있고 문학 어려울 수 있고 대체로 독서가 다 어려울 수도 있고 문학이 대체로 소프트할 수도 있지만 독서에서 정말 어려운 거 문학에서 정말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예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건 변하는 것대로 두자. 자, 그리고 업무 화작 같은 경우 선택 과목도 10분, 12분 안에 끝나야 된다고 전제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분, 12분 안에 끝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작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 풀었을 때 시간은 다 지나버렸으면 그때부터는 등에 식은땀 나는 거 아닙니까? 독서 한 지문당 7, 8분 뭐 푸는 걸 전제했는데 어떤 하나의 텍스트에서 세 단락도 채 못 읽었는데 7, 8분이 다 흘러가서 문제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문제 선택지 먼저 보고 텍스트로 들어갔어. 그 문제 선택지 뭐 4문제건 5문제건 쭉 보는데 뭐 2, 3초 걸렸다 쳐요. 그걸 중심으로 두고 텍스트를 읽어 나가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한 세 단락도 못 읽어서 7, 8분이 다 흘러가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문학 보기 문제를 먼저 처리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긴데 보기를 통해서 텍스트를 엿보고 나머지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전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기형 문제도 틀리고 딴 문제도 틀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려요. 질문을 잘못하면 정답 없어요. 못 찾아요. 자, 전제를 잘못 갖고 있으면 결론은 틀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못하면 정답 못 찾아요. 자, 즉 그래서 변하는 건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어디서든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고 한 지문 처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럼 위태로워지니까. 그럼 변하지 않는 건 현재 기준에서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원매 화작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이걸 80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거,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좀 역설적이지만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자,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낮이 변해서 저녁을 거쳐 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이건 우리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낮, 저녁, 밤이 되는 걸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낮, 저녁, 밤이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것만 진실이라니까요. 적어도 지구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학과 선택 과목이 항상 쉽다는 전제를 하지 마세요. 독서 한 지문, 한 텍스트 처리 시간과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이걸 7, 8분 이렇게 단정 지어서 전제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원매든 화작이든 항상 빠르게 처리되기 돼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매체에서도 소위 말해서 숨은 킬러가 있을 수 있고 화법 장르도 마찬가지죠. 자, 결국 일단 독서 문학의 경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지문 텍스트예요. 변하지 않는 건 지문 텍스트. 이 텍스트를 볼 줄 모르거나 잘못 보게 되면 위태로워진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독서 문학의 경우에 변하지 않는 진실은 지문 텍스트 문제가 나오는. 자, 이걸 제대로 볼 줄 모르거나 잘못 보게 되면 위태로워진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텍스트를 잘 보고 체크할 부분을 포착하고 이 텍스트가 문학이든 독서든 나에게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룰 줄 알고, 독서일 경우에는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문학일 경우에는 예컨대 시에서 시적인 화자가 어떤 생각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거를 볼 줄 아는 연습을 일단 탄탄하게 해야 위태로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